네, 이번 영상에서는 Fire API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 API라고 쓰고 결국은 REST API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REST API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Fire API를 꼭 REST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Fire랑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API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아시는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이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쓰도록 해줄 테니까 그걸 뭐 마음대로 다 열어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뭔가 기능을 잘못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제약은 두고선 이거를 이렇게만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한도 안에서 잘 활용을 해서 써봐라고 제공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인간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보통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이 컴퓨터에 웹브라우저든가 마우스, 키보드로 이렇게 조작하는 게 다 결국 인간이 컴퓨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사용을 하는 건데 반면에 API는 컴퓨터가 컴퓨터를 상대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제공받을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PI 중에서도 REST API는 뭐냐?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보 자원을 이제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예시를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네. REST는 이제 웹의 기존 기술과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TTP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는 모든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운영체제나 모바일 등 다양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REST API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떤 서버나 시스템에 환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럼 환자는 이제 페이션트죠. 근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그냥 말 그대로 페이션트라는 그 정보 자원의 이름 자체가 요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면은 get patient question mark 그다음에 underscore id equals 1, 2, 3, 4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시스템한테 클라이언트가 나 페이션트에 관한 정보 좀 줘. 근데 그 페이션트의 아이디는 1, 2, 3이야 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이게 URL에 그런 요청하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Fire REST AP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 자체는 HTTP가 앞에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read를 쓰려면은 get HTTP 메소드를 쓸 테고, 그 다음에 베이스 URL이 들어옵니다. 베이스 서버 URL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meme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여기 예제에 들어있는 application slash fire plus JSON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웹에서 쓸 때는 JSON 말고 다른 파일 포맷, XML 같은 거 쓰면 너무 헤비해지기 때문이고요. 타입은 리소스 타입입니다. 아까 보신 페이션트 같은 게 리소스 타입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ID, 마지막으로 VID, 버전 I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이렇게 디파인한 거를 보셔도 이해가 가지만
예시를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파이어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읽고 쓰고 그다음에 변경하고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치라든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검색하거나 히스토리를 보는 기능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API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 화면에서 보시는 정도의 API 기본만 알아두셔도 기본적인 파이어 API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제를 보면요. 첫 번째 예제, patient 퀘스천 마크 액티브 이코로 추르는 페이션트 데이터를 다 나한테 주되 그 중에서 현재 액티브한 것만 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gender equals male, 즉 남성 데이터만 줘. 세 번째는 이 안에다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넣었습니다. not 오퍼레이터를 저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젠더가 메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 나에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코드를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약간 서브 쿼리처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REST API 예제를 보시면 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한테 환자 정보를 줘. 근데 그 아이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퀄 한 다음에 URL이 다시 들어갔죠. 네. 즉, 이 서브 쿼리에 들어가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메인 쿼리에다가 또는 페어런트 쿼리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ACME, ORG, 페이션트 1, 2, 3, 4, 5의 결과로 아이디를 받아오면 그 아이디를 다시 아이덴티파이어 equals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환자 정보를 주세요. 뭐 이런 복잡한 형태의 API 요청도 결국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대표적으로 create 메소드가 있고요. 어떤 이제 파이어 리소스를 서버에 이제 생성을 새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업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업데이트와 인설트를 합친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거나 인설트를 뭐 추가를 더 내용을 하거나 하는 거고 패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 하면 업데이트는 업데이트인데 서버의 부하를 좀 줄이고 싶은 경우에 예를 들면 큰 파이어 리소스가 있는데 뭐 조그만 거 하나를 고쳤어요. 조그만 거 하나를 고쳐 쓰기 위해서 전체를 다 오버라이트 하면은 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야 뭐 괜찮겠지만 그 어떤 데이터가 뭐 몇천 개, 몇만 개 그 정도 되면은 부하가 크겠죠. 그런 부하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는 API입니다. 딜리트는 뭐 당연히 삭제하는 거고요. 배치는 말 그대로 배치입니다. 어떤 명령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처리를 시키는 그런 API고요. 서치는 말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조건을 걸어서 서버에 있는 정보 중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받아오는 거고요. 밸리데이션은 말 그대로 검증입니다. 이것도 네, API 예제에 들어가는데 REST API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정 파이어 뭐 인스턴스를 특정 프로파일에 맞는지 아니면 기본 파이어 포맷에 맞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 결과값을 돌려주는 API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REST API는 당연히 보안 관련 설정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특히 이제 환자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스펙들이 있고요. HTTPS 사용이 권장되고 오스텐티케이션에는 OAuth나 OAuth2, 그 다음에 OpenID 커넥트가 권장이 되고 오서라이제이션에는 스마트 온 파이어가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URL은 뭐 항상 로그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API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API로 꼭 구현을 안 해도 됩니다. 파이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속성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 리소스의 어떤 정보 모델만 가지고 다른 형태로 구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API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금 현대의 어떤 헬스 IT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광범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 정보 시스템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이라든가 뭐 웨어러블, 뭐 각종 이제 음, 다른 시스템들,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들 뭐 그런 시스템들이 다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실 API가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어도 API 형태로 구현을 하고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유스 케이스가 다양해질수록 API를 통해서 API 형태의 구현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서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란 무엇이냐? 네, 파이어 서버는 REST API, 지금까지 한참 얘기한 그 API를 구현하기 위한 결국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어 서버가 있으면은 파이어 REST API는 사실 꼭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체로 이제 파이어 서버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EHR에 있고요. 꼭 EHR일 필요는 없지만 어딘가에 임상 데이터가 있다 또는 헬스케어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위에다가 이제 파이어 서버 또는 파이어 API 레이어를 만드는데 그 레이어를 만들 때 데이터를 EHR 사이와 파이어 사이에 일종의 이제 매핑 또는 컨버전을 합니다. 즉 환자 페이션트 리소스다라고 하면은 파이어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오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오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도 물론 뭐 페이션트라는 테이블은 웬만하면 다 있겠지만 그 형식과 포맷이 파이어 형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요새는 이제 파이어 기반으로 완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제 구축돼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EHR 시스템, 미국 기준으로 에픽 서너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인 이제 스키마랑 테이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파이어로 바꾸려면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드 파티 앱이라든가 뭐 페이션트 포탈이라든가 그런 앱들이 EHR 시스템에 나 의료 정보를 주세요. 근데 파이어 형태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REST API가 이 파이어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서버일 때이고요. 여러 개의 만약에 EHR 시스템이 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EHR 시스템마다 이렇게 파이어 API가 그 위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각각의 파이어 API가 서로 뭐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각각 EHR 시스템들이 다른 데이터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스키마를 쓰더라도 파이어 API가 있는 그 위에서 동작을 하는 한은 서로 이제 데이터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서버는 API를 사실 구현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근데 그것만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서버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라고 하는 서버 스펙 명세서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를 검색하고 뭐 이력이나 버전 관리를 하고 검증도 하고 다양한 표현형 변환 지원, 뭐 XML에서 JSON, JSON에서 뭐 터틀 이런 식으로 변환도 지원하고 보안도 관리하고 트랜잭션도 관리하고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서버 스펙 명세서라는 게 뭐인지 잠깐 이제 설명하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파이어 서버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내역을 이제 정리 요약해 놓은 문서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항상 이제 먹는 쪽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음식점이 대략 뭔지는 알고 들어가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횟집이다 그러면 뭐 회를 팔겠죠. 뭐 광어나 우럭은 기본으로 있고. 근데 어쨌든 어느 음식점을 가서든 거기서 뭘 제공을 하고 그 가격이 얼마고 뭐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메뉴판을 봐야 할 수 있거든요. 이 서버 스펙 명세서 Capability Statement는 일종의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처음으로 쓰고자 할 때 애플리케이션은 서버 스펙 명세서를 먼저 받아보고 이러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을 요청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면은 난감하겠죠. 네,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사진 그림에 보여 있는 요 서버 스펙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어카운트라고 하는 파이어 리소스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 5가지 기능을 제공을 한다. read, vread, update, patch, delete 5개를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5가지는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다른 기능은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뭐 이런 정보를 이제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상용 EHR 시스템 같은 경우, 특히 뭐 서너 같은 경우에는 API가 이렇게 생겼고요. 명세서가. 지금은 이게 좀 아웃데이트된 자료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리드나 설치는 대부분 지원을 했는데,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처럼 이제 쓰고 변경하는 거는 제공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검증이 있습니다. 검증만 또 따로 따져도 이제 한 강의를 따로 떼어내야 될 정도로 큰 이제 주제인데 파이어 리소스를 검증하는 게 의외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디널리티나 밸류 도메인 같은 거 그다음에 특정 프로파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거, 뭐 특정 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사람이 손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 검증 기능을 파이어 서버가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좀 전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검증기가 사실 따로 있긴 합니다. 파이어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아니면 인퍼노에 붙어 있는 뭐 이벨리에이터 이런 툴들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별도로 다룰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잭션 및 배치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왜냐하면 파이어 리소스가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뭔가 하나 보낼 때는 이제 몇백 개씩 대량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게 환자 한 명이면야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뭐 여러 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보낸다 그럴 때는 정말 이제 리소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그럼 그런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아니면은 배치로 보낼 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파이어 서버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서버의 구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파이어 서버는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냐 하면 단순히 좋아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는 네,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21세기 치유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의료기관들은 헬스 IT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파이어 서버를 또는 API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체적인 이제 IT 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병원이 에픽이나 서러처럼 이제 큰 EHR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고객사가 사실 다 필요로 하는 거니까 벤더가 만든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아예 해서 그 패키지에 그냥 포함시켜서 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 말고 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뭐 구글 파이어 API나 애저 파이어 API를 쓸 거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서버를 만약에 실제로 이제 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여기도 오픈 소스 있고 그다음에 뭐 상용 소프트웨어 있고 다 있습니다. 퍼블릭 파이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 코드 패키지 형태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도 HA7에서 정의한 표준 스펙을 준수를 하고 이 파이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레이엄 그리브가 직접 이제 만든 표준 스펙을 제공하는 레퍼런스 서버가 있습니다. 성능은 별로 기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진짜 레퍼런스 서버로서의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가장 잘 많이 쓰이는 건 사실 해피라고 하는 서버고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레퍼런스 서버이고요. 거기 가면은 진짜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뭐 문서화, 튜토리얼, 뭐 컨설팅 제공 등등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고 개발자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워낙 크니까 해피가 사실상의 그런 이제 스탠다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이어 서버들이 있고요. 그레이엄의 레퍼런스 파이어 서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피파이어 서버는 테스트 서버만 해도 이제 전 세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운영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지도상에도 이제 보입니다. 반면에 상용 파이어 서버는 뭐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일단 돈 내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회사가 많이 해주죠. 네, 기본적으로 패키징 자체도 잘 되어 있고 빌드, 소스 코드 관리, 이런 거, 보안 이런 것들도 다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헬스케어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서 파이어 API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서비스가 다 잘 제공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EMR 회사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에픽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요 오픈 에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파이어 API 제공하는 스펙도 제공을 하고요. 이 안에 사실 앱 갤러리도 있어가지고 파이어 기반으로 만든 앱들을 뭐 보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사의 고객들 대상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써너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네. 파이어 앱 갤러리라고 거기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말 아이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애플의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요 아이폰에 있는 헬스 레코드 앱을 통해서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자기 이제 뭐 진료 정보라든가 뭐 어포인트먼트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요 뒷단에서 돌아가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파이어가 가장 많이 보급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사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애플 헬스 레코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새 파이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조시 만델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치프 아키텍트가 뭐 여러 가지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막 코딩도 해서 유튜브에 막 영상 올리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애저 기반으로 파이어 API나 파이어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가입을 하면은 한 $200 정도 쿠폰을 주고 써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200면 큰 돈인 것 같지만 진짜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해보면은 아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구나 그런 경험 삼아 쓰시기에 참 좋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파이어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서들 같은 거는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이어 API는 파이어 기반의 의료 정보를 순수시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고요. 그중에서 REST API는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파이어 리소스 API와 리소스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지칭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다양한 이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이 현대 컴퓨팅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이 파이어 레스트 API가 그 강점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